안녕하십니까. 8월 2일 이슈이시다 시작합니다.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씁쓸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모의 및 선거 사기 유포 등 혐의로 연방 법무부에 추가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번 기소를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고 준비도 제대로 하고 있는 듯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맡은 판사가 생명 소중한 판사로 지난 의회 난입 사태 당시 체포됐던 평범한 애국 국민들에게 검사들이 때린 형량보다 오히려 더 세게 판결을 내린 나쁜 인간이기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방 대배심은 지난 1일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사기를 모의했고 선거 방해, 투표권 방해 등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을 막으려 했다며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연방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이외에도 신원을 밝히지 않은 측근 6명을 공모의 혐의로 기소 대상에 포함했는데요. 이들이 누군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잭 스미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11월 대선에서 패한 뒤에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거짓말을 퍼뜨렸으며 이로 인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헌터에게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기대가 아주 됩니다. 또 잭 스미스는 재판을 서둘러 진행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번 기소가 차기 공화당 대선 후보로 거의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유죄 판결로 올가매려는 제3국가식의 정치 재판이라는 것을 거의 공개적으로 떠벌려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잭 스미스 특검, 아니 특별검사라는 존칭도 아까운데요. 잭 스미스는 우리가 모은 증거들이 법원에서 검증받고 시민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마치 영웅이나 되는 양 떠벌렸는데요. 자, 어찌됐든 지난 6월 기밀 문서 유출 및 불법 보관 등으로 2차례 기소되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연방 검찰에 기소된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더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로써 3번째로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연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 존 라우로는 CNN 방송에 출연해 바이든 행정부는 이 문제를 3년간 조사했고 대선을 앞둔 정치 시즌의 한가운데 서둘러서 재판에 넘겼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공화당도 뭉쳐서 개탄했습니다. 에릭 슈미트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법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를 표적으로 삼은 사법체계를 만들었다라고 민주당 뼈 때리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하는 것보다 그를 감옥에 넣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그들이 감옥에 갈 것이라고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기소가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인기 면에서는 오히려 득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좌파 매체 뉴욕타임스는 7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4%의 지지를 얻으며 17%에 그친 2위 론 디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트리플 스코어 차로 앞서고 있다면서 당내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 지지율을 얻은 후보가 탈락한 경우는 드물며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대통령 역시 2일 트루스 소셜 계정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뜨거운 성원은 이전 어떤 경우에도 없었다.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인사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어서 매우 성공적인 전직 대통령이자 차기 대선 공화당 경선 및 본선 유력 후보자에 대한 전례 없는 기소는 전 세계 지난 3년간 미국에서 벌어진 부패와 실패에 대해 일깨워졌다라고 했는데요. 미국은 쇠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이전보다 더 위대해질 것이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고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 대통령과 함께 연방검찰이 기소한 측근들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언론이 추정하는 측근들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공모자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옛 변호인이기도 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공모자 1은 의회 난입 사태 당일 연방 상원 의원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는데 이는 줄리아니 전 시장이 공화당 토미 터버빌 후보에게 메시지를 남긴 정황과 일치한다고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법무부 고위 당국자를 지낸 제프리 클라크 역시 공모자에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시도한 존 이스트만,
또 다른 트럼프 변호인 출신의 시드니 파월, 케네스 체세브로 등이 공모자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이 있던 측근들은 다 무슨 쿠데타 모의 세력처럼 반란군이라고 묶어 넣은 셈인데요. 정말 얼토당토 없는 내용의 기소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소가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실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겠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일단 미국은 판사와 배심원 맘대로인 사법 시스템을 갖고 계신 거 잘 알고 계시죠? 판사가 누구냐, 그날의 배심원이 누구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만큼 어찌 보면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이 나오기도 하는 게 미국 사법 시스템입니다. 재수없게도 아니면 바이든 정권이 고의로 이번 대통령의 사건을 맡게 된 판사가 악랄해도 너무 악랄한 생명 소중한 여판사입니다. 문제의 판사의 이름은 타냐 첫칸인데요. 좀 말장난을 좀 하자면요. 옛말로 변소를 뜻하는 측간이랑 헷갈리시면 아이네입니다. 첫 칸이라는 이 화장실을 연상시키는 이 판사는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가담자들을 강력히 처벌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얼떨결에 시위대로 연방의사당에 들어갔다가 체포돼 감옥을 가게 된 보통 국민들에 대해 법무부 검사들이 청구한 양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자주 내려 악랄하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적어도 38명에게 의회폭동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는데 집행유예 하나 없이 38명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요. 이 중 19명에게는 검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나 진짜 첫 칸 판사, 정말로 첫 같은 인간인 것 같습니다. 발음 주의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저는 분명 첫 같다고 했습니다. 워싱턴 DC 법원에서는 첫 칸을 포함해 총 24명의 판사가 의회 폭동 가담자 600여 명의 판결을 선고했는데 다른 판사들은 통상 검찰의 구형보다 관대한 형을 내렸습니다. 이 첫 칸 판사만 이런 행태를 보인 것이죠. 한편 이 직관에 빠져도 시원찮을 첫 칸 판사는 2021년 12월 판결문 첫 칸에 매일 우리는 반민주주의 세력과 사람들이 2024년에 폭력을 모의할 수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있다.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막으려고 하고 사법당국을 공격하면 틀림없이 처벌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판사가 대통령을 공평하게 재판할 수 있다고 민주당 내 사람들은 믿는가 봅니다. 참고로 첫 칸 판사는 자메이카 출신으로 2014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 말장난을 도저히 자제할 수가 없는데요. 자, 말장난 딱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 첫 칸 판사가 미국의 역사를 망쳐놓는 역사적 배신자 첫 칸에 이름을 올릴지 앞으로 주목하고 오늘 이슈이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8월인데요. 습도도 높고 쪄 죽을 정도로 열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좀 사라지긴 했어도 여전히 더운데요. 여러분들 건강 꼭 챙기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 오래간만에 빠이 하네요.